안전행정부는 지역축제 관련 공무원과 민간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안전관리 워크숍을 열고 소규모 축제 안전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와 5대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예상 관람객 10,000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해 정부가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지역축제가 집중된 가을을 맞아 안전소홀로 인한 대형 사고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안전행정부는 지역축제 관련 공무원과 민간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안전관리 워크숍을 열고 소규모 축제 안전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지난 2009년 경남에서 열린 억새 태우기 행사 중에 생긴 불상사로 관람객 7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치는 사고 이후 그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행부는 지난 8월 예상 관람객 3,000명 이상, 10,000명 이하인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관련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관중 입장 시에 안전관리 요원을 취약지역에 사전 배치하도록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역축제에서 이런 개정안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행부의 판단입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장소나 폭죽 등의 사용으로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축제를 대상으로 지역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해수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고등어 등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유통 이력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와 5대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동차 및 철강산업 안전보건 리더그룹 회의에서 올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비롯해 화재, 폭발, 질식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산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총괄 안전관리, 노사 안전불감증 불식,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 및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자동차 등 5대 완성차 11개 공장과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등 5개 철강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균 발육 시험 대상 확대, 제품 pH에 따른 멸균 및 살균 처리 대상 구분, 진공도와 납 검사 항목 삭제 등입니다. 이번 개정은 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성분 규격 중 멸균의 적정 처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균 발육 시험 대상을 현행 멸균 제품에서 실온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식중독균 사멸 여부 등 멸균 처리 유효성을 검증받은 제품만이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 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 기준을 pH에 따라 구분해 pH 4.6 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 처리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멸균 통조림 축산물이 세균 발육 시험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중복되는 진공도 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이미 원료 내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던 제조사가 완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를 중복해 실시하지 않도록 납 검사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리 대상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뉴얼 수준으로 자세히 풀어쓴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적정 관리 방법, 충전 용량 산정 방법, 냉매 누출 점검 및 관리, 냉매 관리 기록부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는 201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3 규정 신설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관리 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냉매를 10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9천여 개, 2018년부터는 냉매를 5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2억 4천여 개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미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자료 배포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술 제한 입찰과 관련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술 제한 입찰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설계보상비는 입찰 탈락업체에게 설계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설계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기술 제한은 기술형 입찰로 분류되지만 현행 규정에는 턴키 대안과 달리 설계보상비가 없어 건설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 중소건설사들에게는 탈락 시 설계 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져 입찰의 진입장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대형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해당 공종이 총공사비의 기본 설계 50%, 실시 설계 40% 이상인 기술 제한 적용 대상 공사를 각각 40%, 30%로 완화하는 한편 비율에 관계없이 추정 가격 200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기술 제한 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나 일부 중견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기술 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술 제한 입찰의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설계보상비 지급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알코올정책연맹과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제2차 세계알코올 정책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지역과 국가로부터 전 세계적 변화까지를 주제로 음주폐해 예방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세계 행동강령인 서울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선언문에는 음주 환경 개선, 주류 마케팅 규제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항목과 유해한 음주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국제적 차원의 추진사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술 일반 상품이 아니다의 대표 저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명학자들과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근거 중심의 음주폐해 예방정책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알코올정책대회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근거 중심의 알코올 대응 전략 개발을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제1차 대회는 세계알코올정책연맹과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2011년 태국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발전 공헌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 약 81만 명이 기존에는 한 통에 1,000원이던 발급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은 입학, 복지수급 여부 판정 등에 있어 해외 거주기간 증명용으로 사용되며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발전공헌자에게는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서도 무료로 발급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청년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2013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코트라 주관으로 1박 2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8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32개사를 포함한 국내 진출 글로벌 외투 기업 11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신입 및 경력 직원 1,40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독일의 보쉬그룹으로 이공계 인력 200명을 채용했습니다. 최근 국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코우치 코리아, FRL 코리아 등이 각각 100명을 채용하고 엔지니어링 기업인 ABB도 8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의 약 56여 개 외투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지방대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대학교관리자협의회 및 지방소재대학별 취업지원센터들도 적극적인 후원 및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채용설명회를 연 4회에서 6회로 늘릴 계획이라며 향후 업종별 기능별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개선안이 합의됨에 따라 고용부의 기업관리 및 감독과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사안은 없지만 기업의 관리와 지원 등의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기업이 더 많은 구인을 하게 되므로 고용률 70%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는 줄어든 근무시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도 장시간 근로로 낭비되던 효율성을 되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인 68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평일 가능한 연장근무 12시간, 토, 일요일 각각 가능한 휴일 근로시간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토, 일요일의 휴일 근로시간인 16시간이 제외돼 총 52시간이 됩니다. 이에 근로자는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만약 기업이 이 시간을 넘겨 업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으로 한 발 빠른 겨울철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선제적 예방활동 사항으로 대형화재 취약 대상 등 6만 5천여 개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관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해 요인을 사전 재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 소방관서장이 직접 CEO와 함께 안전통화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합동간담회를 추진하며 안전관리에 있어 상호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 저감 대책으로 지역별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특히 화재 등 재난취약 대상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관서와 전기, 가스 분야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안전법령의 사각지대에 대하여는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예방 차원의 안전봉사 점검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캐릭터 등을 활용한 안전 캠페인 추진과 시도별 지역 실정에 맞는 119 특별 이벤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습득이 가능한 참여형 체험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본인과 관련된 각종 과태료, 미완급금 정보를 민원 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 24를 통한 개인별 생활민원 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미완급금 정보를 민원 24와 공유해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정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등 건강정보, 운전면허 갱신일 등 신분자격 정보 등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민원 정보를 민원24 단일 창구에서 통합 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생활민원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 중증 화상 환자 및 골절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외래 의료비, 성형 재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 화상 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 원, 골절 손상 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 원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합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기탁받은 지원금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제를 실시합니다. 또 이를 위한 감시 지표를 개발합니다. 이번 업무 혁신의 골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와 현장 검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로부터 업무 보고서 등 정보사항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집 분석하던 수동적 검사에서 벗어나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운용 현황, 법규 준수 사항이나 금융사고 취약 부문 등 경영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해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리스크 취약 부문을 점검할 상시 감시 지표를 개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파악한 금융산업과 개별 금융사의 리스크를 상시 감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층적 리스크 분석을 위해 파생, 회계, 법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참여하는 리스크 분석 지원단을 만들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기란 상부호흡기의 점막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서 일어나는 급성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인들이 흔히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는 유행성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독감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중요합니다.
독감의 원인은 독감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원인 병원체인데요. 독감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 C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일반적인 감기와 같이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이러한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이 없는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전형적으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감은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2주 이내에 생기게 되고 4주가 지나야 최고치에 달하고 5, 6개월 정도 예방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11월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거르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행성 독감 바이러스는 항원 변이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40년을 주기로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을 자주 일으키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유행성 독감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망 위험성이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가을 11월 이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뢰는 대기 아래의 온도차가 커서 공기층이 불안정한 경우 정난운 하부의 음전하와 지표면의 양전하 사이에서 순식간에 대전류가 방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낙뢰가 예상될 때 가정에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 집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엔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야외 활동 중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안이나 덮개가 있는 자동차 안, 등반 중에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낚싯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낙뢰가 칠 때 가정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낙뢰의 정보를 파악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 취급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와 함께 큰 우박과 돌풍이 발생해 창문이 깨질 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고 샤워나 설거지 등은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뢰가 칠 경우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등산을 삼가야 합니다. 등반 중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는 낙뢰 위험이 큽니다. 신속히 낮은 지대로 하산하십시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는 높은 곳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낙뢰가 칠 때는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대피할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놓고 되도록 몸에서 멀리 던져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등산 장비 중 매트리스나 밧줄, 침낭, 배낭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낙뢰가 칠 때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을 통해 감전될 수 있는 만큼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나무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골프나 낚시, 들릴 중일 때에 낙뢰가 칠 경우 삽, 괭이 같은 농기구나 골프채,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가능한 한 몸을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최소 5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낙뢰는 종일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말고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사라집니다. 자동차 운행 중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는 전압과 전류가 모두 높아 맞았을 때 격렬한 쇼크를 수반하여 위험합니다. 낙뢰를 맞은 피해자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핍니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이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또한 119 또는 인근 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 요원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합니다. 등산 중이거나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절대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 주십시오. 또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응급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자연재해, 낙뢰. 낙뢰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과 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자예요. 장미의 아름다움과 다이아몬드의 견고함을 하나로 로즈몬드 장미칼을 소개합니다. 칼 잘하는 칼! 대한민국 기술력이 응축된 장미칼의 지존! 올덩이 같은 냉동 고기가 쓱쓱쓱! 무쇠 차물통도 우습고 심지어 냄비까지 잘라버리는 강력함으로 3대를 물려줄 3대 장미칼 로즈몬드! 절삭력이 압도적이죠? 뭐든지 잘라버립니다. 외부 칼날 설계로 힘주지 않아도 쓱쓱! 굵은 철사줄도 뚝뚝뚝! 꽁꽁한 냉동 고기도 가볍게 쓱쓱! 생닭 자르기 힘들었죠? 뼈찌로 가볍게! 딱딱한 호박도 쓱쓱쓱! 두툼한 생선도 척척척! 김밥도 종이처럼 얇게
6개도 한꺼번에 썰어지는군요. 보세요. 마구 두들겨 패도 절삭력은 그대로죠. 평생 칼을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 비밀은 스테인리스와 고탄소 특수광을 배합하여 초고온 단련시키고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한 첨단 전사 방식의 대한민국 기술력이 응축된 로즈몬드만의 모방할 수 없는 특수 R&D 공법. 품질 보장 10년, 30년 놀라십시오. 3대 100년간 품질 보증. 정말 뭐든지 잘 잘리고 들러붙지도 않고 너무 편해요. 강남 친구 집에 이게 착 꽂혀 있는데 와 너무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장미 문양 좀 보세요. 유러피안 스타일이라 정말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운 양면 장미 문양과 엄청난 절삭력의 정품 로즈몬드에 분리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는 신개념 조리 전용 장미 가위, 과일 자르고 생선 다듬기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까지 이 모드를 다 드리는 가격이 파격 특가 29,900원, 29,900원. 두 세트 구입 시 만원 파격 할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한쪽 면만 장미 문양? 아닙니다. 양쪽에 모두 장미 문양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첫째, 엄청난 절삭력. 돌덩이 같은 냉동 고기도 질긴 생닭도 뼈째. 세상에, 족발도 통째로. 썰기 힘든 생고기도 쉽게. 생선 비늘은 물론 물컹거려 힘든 회뜨기도 얇게. 웨이브 칼날 설계로 칼이 쉽게 파고들어 힘주지 않아도 쓱쓱. 썰기 힘든 단단한 호박 껍질도 순식간에. 질긴 생집도 이렇게 쉽게. 전기줄을 우습고 두꺼운 밧줄까지 두꺼운 책마저 강목으로 힘껏 내리쳐도 펜을 잘라도 날은 그대로. 얼음덩이를 내리쳐도 끄떡없는 엄청난 절삭력으로 반영구적 사용. 둘째, 섬세한 양면 장미 문양. 대한민국의 첨단 전사 기술로 장미 가시까지 살려낸 섬세한 문양과 고급스러운 색감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로즈몬드만의 아름다움. 여기에 손이탈을 막아주는 인체공학적 그립 설계, 유러피언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셋째, 엄청난 구성. 고급스러운 양면 장미 문양과 엄청난 절삭력의 정품 로즈몬드에 분리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는 신개념 조리 전용 장미 가위, 과일 자르고 생선 다듬기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까지. 아담한 사이즈로 소드가 간편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미니 로즈몬드와 분리되어 더 위생적인 조리 전용 가위를 추가로 더 드립니다. 아담한 사이즈로 과일 자르고 장식하기 좋고 바로잡은 생선 손질은 물론 살만 분리해서 회뜨기까지 완성. 정말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 아직도 아무 가위로 음식을 자르시나요? 틈새 음식 찌꺼기가. 이젠 이렇게 분리가 되니 음식물이 끼지 않고 씻기도 좋아. 정말 위생적. 두툼한 전선은 물론 철판까지 쓱쓱쓱. 딱딱한 랍스터도 커다란 킹크랩도 단번에. 구운 고기도 질긴 생갈비도 싹싹싹. 각종 해물 요리도 냉면도 쓱쓱쓱. 분리하면 그대로 장미칼. 뭐든지 잘라버리고 오프너 기능으로 병막에도 한방에 홈이 있어 생선 비늘도 뿌리 껍질도 싹싹 벗겨주고 베이스가 있어 보관 이동도 안전하게. 장미칼 중에서도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속이 시원할 정도로 잘 잘리니까 요리가 더 재밌어졌어요. 오래 쓴 식칼 이제 로즈몬드로 바꿔보세요. 주방이 확 달라질 거예요. 고급스러운 양면 장미 문양과 엄청난 절삭력의 정품 로즈몬드에 분리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는 신개념 조리 전용 장미 가위, 과일 자르고 생선 다듬기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까지. 이 모드를 다 드리는 가격이 파격 특가 29,900원, 29,900원. 두 세트 구입 시 만원 파격 할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칼 자르는 칼. 대한민국 기술력이 응축된 장미칼의 지존. 올덩이 같은 냉동 고기가 쓱쓱쓱. 무쇠 자물통도 우습고 심지어 냄비까지 잘라버리는 강력함으로 3대를 물려줄 3대 장미칼 로즈몬드. 절삭력이 압도적이죠? 뭐든지 잘라버립니다. 웨이브 칼날 설계로 힘주지 않아도 쓱쓱. 굵은 철사줄도 뚝뚝뚝. 꽁꽁한 냉동 고기도 가볍게 쓱쓱.
생닭 자르기 힘들었죠? 뼈찌로 가볍게. 딱딱한 호박도 쓱쓱쓱. 두툼한 생선도 척척척. 김밥도 종이처럼 얇게. 6개도 한꺼번에 썰어지는군요. 보세요. 마구 두들겨 패도 절삭력은 그대로죠. 평생 칼을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 비밀은 스테인리스와 고탄소 특수강을 배합하여 초고온 단련시키고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한 첨단 전사 방식의 대한민국 기술력이 응축된 로즈몬드만의 모방할 수 없는 특수 R&D 공법. 첫째, 엄청난 절삭력. 돌덩이 같은 냉동 고기도 질긴 생닭도 뼈째. 세상에, 족발도 통째로. 썰기 힘든 생고기도 쉽게. 생선 비늘은 물론 물컹거려 힘든 회뜨기도 얇게. 웨이브 칼날 설계로 칼이 쉽게 파고들어 힘주지 않아도 쓱쓱. 썰기 힘든 단단한 호박 껍질도 순식간에. 질긴 생찍도 이렇게 쉽게. 전기줄을 우습고 두꺼운 밧줄까지 두꺼운 책마저 강목으로 힘껏 내리쳐도 캔을 잘라도 날은 그대로. 얼음덩이를 내리쳐도 끄떡없는 엄청난 절삭력으로 반영구적 사용. 둘째, 섬세한 양면 장미 문양. 대한민국의 첨단 전사 기술로 장미 가시까지 살려낸 섬세한 문양과 고급스러운 색감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로즈몬드만의 아름다움. 여기에 손이탈을 막아주는 인체공학적 그립 설계, 유러피언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셋째, 엄청난 구성. 고급스러운 양면 장미 문양과 엄청난 절삭력의 정품 로즈몬드에 분리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는 신개념 조리 전용 장미 가위. 과일 자르고 생선 다듬기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까지. 이 모드를 다 드리는 가격이 파격 특가 29,900원. 29,900원. 두 세트 구입 시 만원 파격 할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